오늘은 중독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독이라는 글자가 주인주자 밑에 뭐라? 없을 무자야 그게. 읽어봤더니 뭐였냐면 남편이 그거 하는 사람 인터넷 도박. 우리나라 4대 뭐 트로트 천왕이라고 하는 사람 와이프. 돈은 많아? 사고 치면 내가 해결합니까? 과도하게 뭐라고 하다 보면 관용하거든. 보통 이제 그 부모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우리 작가가 적어준 대로 보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엄마 아버지가 고스톱을 옛날부터 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탓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와 정반대되는 사례가 여기 앉아 계세요. 아버지가 타짜인데 하는 걸 별로 타짜가 아니고 잘 하신다. 고스톱도 잘 하시고 마작은 잘 하신다. 근데 보통 그러면 그 저는 아들도 보통 좋아하고 잘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또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또 별로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잘 나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가님 써준 거랑은 맞는 얘기인 게 그러니까 통한 얘기. 저희 아버지가 마작을 잘해서 제가 아버지 마작하는 거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마작을 무슨 그러니까 그럼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왜? 좋아하시는지는 좋아하신다고 나한테 했으니까 엄마는 아니 왜냐면 밖에서 회사에서 왜냐 마작이란 게 이게 네 명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작은 자주 하는 팀들이 있어요 이렇게 회사 내에서 뭐 이렇게 뭐 상사 뭐 부하 이렇게 나름대로 라인이 있어요. 마작 팀.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뭐 주말 같은데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고 들어오는 건 내가 알죠. 예? 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얘기를 해주실 때. 아버지는 그냥 그런 걸 뭐 즐기는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 맨날 도박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 인간 맨날 도박하고라니 지금 사람 집이 지금 무슨 아니 지금 주제가 도박이니까 주제가 도박이라니 그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김태현은 공부를 시작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마작을 처음에 하실 때 엄마도 싫어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싫죠. 그렇죠. 근데 일종의 아버지한테는 그게 사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반대했었어. 이게 무슨 지금 뭘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거는 사회생활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그러면 뭐 해라. 제가 듣고 보니까 뭐 타짜는 아니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중국에서도 그게 많아 고사에 사마천 얘기도 뭐냐면 중국 정치라는데도 뭔가 아니 그 마작이라는 게 오래된 그런 스포츠거든. 마작이 일종의 스포츠. 요즘 바둑도 스포츠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취미생활의 아버지가 된 게 지방 근무를 하셨거든요. 네. 지방에 지방에 혼자 내려가시니까 할 게 없잖아요. 잘못하면 술 좋아하시니까 맨날 술 들면 안 되시잖아. 몸이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아버지 그때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서 부하 직원들 데려다가 아버지 혼자 사시는 집에서 매일 마작을 하신 거야. 돈을 많이 안 걸고 그냥 재미로.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 아니면 객지 생활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죠. 근데 왜 가족끼리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끼리 친인척끼리도 이렇게 하다가 고스톱 막 칠 때. 예, 하다가도 막 폭력도 뭐 나오고 추석 때 마작은 아니고 추석 때 고스톱 치는데 그때도 뭐 우리 아버지가 다 땄죠. 뭐 고모부 뭐 큰아버지 뭐 전부 다 뭐 그냥 뭐 아주 뭐 박살이 그래서 나는 이제 거죠. 소통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근데- 싸움이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못 봤는데. 근데 그 아버지 자꾸 도박이- 집을 좀 이상한 내가 데로 몰고 가시려고 그러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서 뭐 싸우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하면 이게 도박죄까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제가 보면 설날에 예. 나 추석 때 가족들끼리 이제 도박하다 싸우는 거는 도박 자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작은 되겠지. 너 매형 뭐 쌍필이 어쩌고저쩌고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또 이제 묵은 문제들 있잖아요. 예. 어머니 유산이 어쨌네, 뭐 제사를 누가 모시네, 뭐 네가 그때 안 왔네, 우리 집에 뭐 어쩌고 그러면서 큰 싸움이 되는 거지. 도박 자체로 가족끼리 그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단초가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이제 우리 어떤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스님이 뭘 운영하는 거 아니 요양원 같은 걸 운영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거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러분 계시니까 이제 좀 무료하고 하겠지. 근데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야 정말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이 하다가 무슨 뭐 이런 고스톱을 치잖아. 기가 막힌 게 10원짜리야. 10원짜리 판이란 말이야. 10원짜리. 10원짜리 판인데 얼마 해봤자 얼마겠어. 10원짜리 판인데도 소주병을 들고 싸운다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냥 소주병을 들고 싸우다가 경찰에 끌려가고 할아버지들 그런다네. 10원짜리 판인데도. 그 승부욕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노인정도 참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지만 노인정도 참 문제가 있는 게 노인정에서 뭐냐면 하루 온종일 고스톱 치는 거야. 하루 온종일. 근데 공인된 하우스. 그것도 10원짜리야. 그래서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 들면 노인정 같은 데 보내면 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싸우고 막. 그래서 네, 지금 뭐 주변 곳곳에서 사실은 뭐 10원짜리 판이든 뭐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할 것 같거든요. 집안에서 하거나. 근데 변호사님 이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제보. 아 제보.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점당 100만 원짜리 고스톱 친다고 네, 합시다. 네. 여기서 우리 세 사람이 네. 누가 알죠? 알 검찰은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 그렇죠. CCTV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제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는 거지. 돈 잃은 사람이 제보하네. 그래, 아 다 그럴 제보. 수도 있고. 가족이나. 예. 제보가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아니면은 다 제보야, 다 제보. 그걸 거의 다 못 제보. 잡죠. 맞네.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보해서 막 카메라 출동 이런 거 보면 카메라 들어가 막 들어가면 막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도 막다. 돈 막 있잖아요 현금 네. 다발 같은 거. 그럼 경찰이 그걸 가져가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 도박 자금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을 원래 몰수죠. 몰수 또는 수징. 그럼 그게 뭐 국가로 다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 판돈 뭐 100억대 판돈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게 네. 100억대 판돈이면 여기 있는 캐시가 10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전수? 그렇죠. 100만 원씩 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계속 돌잖아요. 100만 원. 네. 300만 원 돌잖아요. 몇 판 쳤어? 100판 쳤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100. 그럼 얼마죠? 3억. 그게 3억대 판돈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이 3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나 검찰 입장이나 법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100만 원을 가지고 땄다 이렇다 100번 300만 원 100번 돌면 돈은 돌아가는 네. 돈은 3억은 맞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억대 판돈은 계산 경제 계산하고 비슷하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죄에 걸리지 않을 만큼 하려면 뭐 법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점 얼마냐고요? 예, 뭐 저도- 점이든 뭐 그거 저도 모르겠어 한번 해보세요. 해상 걸려볼까요? 되나 안 되나? 제보 누가 좀 해주고. 아,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도박은 처벌하고 법에 이제 오락은 처벌 일시적 오락은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만들어 딱 두 줄 써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 검찰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기준은 이제 법원이 만들어 놨는데 오락이 해당되는 거 제가 못 외워가지고 좀 적어왔어요. 그거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론을 이렇게 갖다 놓고 대법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때 상황에 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이제 판례는 이런 거고 실제로 적용할 때만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판돈인 거고. 판돈. 근데 판돈도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당 100만 원 친다 이러면 뭐 그냥 도박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점 100원 도박 고스톱은 무죄인가 이런 거 맨날 이제 추석 때나 네, 설 전에 네. 방송에서 뉴스에서 맨날 하잖아요. 네. 점 100 뭐 이런 거 13579 1000원 이런 게 제일 애매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자력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도 이건희 회장이 점 1000원 쳤어. 그럼 이건희 회장의 어떤 이 자력에 비해서 점 1000원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도박이라고 안 보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점 1000 막 이렇게 치면은 그거 돈 어떻게 갚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도박으로 본다는 출처부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전무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박을 원래 처벌하는 목적이 하나가 우리가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을 저해한다 이런 얘기 쓰거든요. 야 이래서 돈 벌어야지 왜 도박해서 돈 벌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들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치기 때문에 가진 사람 그 도박하는 사람의 재산의 정도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제보하면 무슨 저기 뭐 이렇게 돈 나옵니까? 없을걸요? 그런 거- 해보시라니까 제가 제보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강남이라든지 네. 서울대 앞이라든지 몇 군데 제보하면 바로 털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네. 근데 제가 알기로 한번 해보세요. 경찰들이나 네. 아는데 안 터는 건지 나중에 털려고 놔두는 건지 네. 모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도 아는데. 뭐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경찰 안 해봐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도박장에 이런 것들은 조직폭력배들을 관리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유흥업소, 예를 들어 매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춘도 마찬가지고 불법 도박장, 유흥업소 조직폭력 이거는
관리의 대상이 이제 박멸의 대상은 아니에요. 음.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도 근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한 거죠. 네.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죠. 왜? 예를 들어 서울 시내 강남에 조폭이 싸그리 단속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다 잡았어. 그러면 조폭이 안 생깁니까? 생기거든요. 1년 있다 또 생긴다는 거죠. 매춘옷을 다 잡았어요. 안 생깁니까?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서 뭐 전쟁한다든지 네네. 뭐 민간인에 헬리 끼친다든지 그러면 공권력이 들어가서 투입을 하죠. 얼마 전에 그 왜 뭐 조직폭력배 무슨 뭐 죽었는데 무슨 예전에 뭐죠? 뭐 범서방파랑 부산 칠성파가 학동사거리에서 뭐 칼부림 났으니까 다 잡아들였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그냥 놔두는 알면서 놔두는 거죠. 이 업장은 무슨 파가 하는 거, 이 업장은 무슨 파가 뭐 다 알아. 근데 놔두고 있다가 그렇게 밖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공권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공권력 막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치안이 잘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아마 도박장도 그런 개념도 있을 거예요. 아, 하기야 뭐 현장에서 이렇게 현금이 오가는 걸 잡아야 된다든지 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대신 칩으로 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스님, 네. 저기 혹시 신도 중에 도박해서 진짜 패가 망신해가지고 있어요.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다시 도박해서 돈 딴 사람 있습니까? 그게 알려지면 신도수가 엄청 늘어날 건데요. 스님하고 손만 잡으면 돈 딸 수 있다. 그럼 뭐 능인 선언은 뭐 100만 신도를 향해 가는 거죠. 예. 근데 참 정말 도박이라는 걸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도박해서 돈 땄다는 사람 다 없다는 건 다 알잖아. 근데 도박해서 패가 망신된 건 정말 아까 뭐 강원도 어디 거기 가서 정말 건강한 사람인데 건전한 의식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다 날리고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뵀어요. 여러 뵀으니까 근데 뭐 다 나와 있는 거잖아. 카드가 뭐냐면 해봤자 망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빠져나온 그 사람만 불쌍한 거지. 가족들 불쌍한 거고. 정말 그 일 잘하고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친구 따라 그냥 갔다 한 번 두 번 갔다가 돈 날리다 보니까 그 참 빨려들잖아. 함정의 블랙홀처럼. 네. 그런 사람을 여러 만났어요. 근데 스님, 그 스님들이나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게 성찰하신 분들 그런 거 물어볼 줄 알았어 내가. 그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셔가지고 아니, 하시면 돈 안 잃으실 것 같은데요. 신문에도 보도됐던 사건이 되면 부득이 양과 갖추라. 중들 뭐 잘못했다고 중들 도박한다고 얘기하기 뭐라고 그러지만 우리 중들은 뭐냐면 부득이 양어. 집안에 있는 뭐 좋지 않은 얘기를 바깥에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우리 중들도 내가 뭐 듣기로는 뭐 하여간 상당히 원정 많이 나. 기사 많이 났잖아요. 신문에 많이 나잖아. 또 그리고 뭐 지난번에 재판도 한참 하고 뭐 법원에서 뭐 어떤 스님이 제보를 했다는 거야. 어떤 스님이 제보를 해가지고 뭐 종단에 뭐 어쩌고 했는데 그때 그거 뭐 너무 세세하게 자세히 나온 걸 보니까 전혀 거짓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결문 나오고 했다는데 뭐. 저도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관심은 별로 없죠 그런 거. 근데 이런 건 하나 있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한 번은 말이지 불교대학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딱 봐도 벌써 여염집 여자가 아니야. 여염집 여자 딱 보니까 벌써 스타일이 다르잖아. 보통 아줌마들이나 공부한 사람인데 스타일도 그렇고 딱딱 늘씬늘씬한 거야. 공부를 열심히 나와. 저 여자들이 뭐 하는 여자들인가 딱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데 뭐냐면 마담이야. 룸사롱 마담이야. 어떻게 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같아. 근데 이제 나름대로 불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새끼 마담들을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떡하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스님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와서 뭐도 하도 참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런 세계도 있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스님들 이름들을 막 알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본인들은 모르겠지, 그지? 예. 그 옛날에 그래서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름들 다 알려진 그런 있었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도박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스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또 하나 중독 또 하나 도박이죠. 뭐냐면 내가 이제 스님들 여러 모시고 살잖아. 예. 여러 모시고 살면 뭐 내가 있는 절이 좀 먹고 살기 좋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을 뭐 이제 나름대로 부전하거나 뭐 해서 이제 돈을 모으면 또 나가서 포교당한 친구도 있고 절 뭐 사산 친구도 있고 그러고 그런데 한때는 뭐냐면 뭐 어디 요 종로에 있는 뭐 부근에 거기 이제 쫄련이 뭐 그런 게 많다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유명했어. 지금 뭐 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또
돈 날리고 그냥 그런 친구들 있고 그러니까 아마 스님들끼리도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뭔가 있는 게 분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마음 공부가 덜 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 그렇잖아. 우리가 뭐 어물전 망신 꼴뚜기 시킨다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이제 다 이게 엄마 아버지 버리고 나왔잖아. 그럼 하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세속에서도 그런데 좀 습이 있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 네. 그러니까 다른 신도들 보고선 신도들이 뭐 알고 보도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옛날에 뭐 여기 큰 절에서 저 지방에서도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잖아.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애교 어린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 변호사님 그 뭐 네. 해외 밀반출 뭐 돈 네. 외환 관리 뭐 이렇게 해서 걸리거나 도박에서 걸리면 뭐 처벌 어떤 거 받습니까? 그러니까 외환관리법으로 횡령 말고 그거는 외환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해외 밀반출, 국외재산 도피 일종의 그거랑 횡령은 액수가 커지면 건 당연히 구속이고. 그러니까 일반 도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속 거의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벌금형 잠깐 찾아볼까요? 네. 벌금형일 거예요. 아마 법정형 자체가 일반 도박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법정형인데 벌금형인데 상습 도박으로 되면은 이제 징역형도 가능은 해요, 법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상습 도박으로 구속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스님하고 네. 이제 포교하러 마카오를 갔어요. 가서 스님은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고 저는 들어가서 게임을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거기 이제 현재 살고 있는 현지인한테 돈을 현금을 주고 그 나라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걸렸다. 그래서 그냥 벌금. 근데 그건 사실 도박으로 난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입건되는 경우들 보면 일반 도박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상습 도박인 거예요. 상습 도박. 그러니까 점점 이제 도박에 대한 비범죄 얘기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뭐 이게 한 번 친 걸 가지고 이게 도박으로 하긴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은 한데 대부분 그것도 막 집행유예를 하거나 그렇지 구속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처벌이란 게 재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내가 상습 도박합니다. 그럼 진짜 속단 말로 교도소에 6개월 갔다 왔어요. 끊습니까? 그 사람이? 못 끊죠. 교도소 안에서도 이거 오려가지고 화투 만들어 할 거예요. 다 가르치고. 그래 또 한다는 거죠. 그냥 이건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저는 교육과 교화,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유명한 그 가수가 갬블러란 노래 부르잖아. 그 옛날에 뭐 존 웨인 나온 그런 옛날 거기서부터 그 도박이라는 게 미국은 갬블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도박의 어떤 그런 문화하고 그 친구들의 도박 문화가 좀 패턴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그 친구들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러시라거나 뭐 오일러시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미국은 스님 그 ESPN에 중계해 줍니다. 카드 게임 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스마트폰도 문제지만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문제인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제 필리핀 원정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본거지를 해놓고 한국어로 해서 이렇게 인터넷 뭐 사이트를 한다든지 해서 뭐 50억 100억씩 버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화점 마늘밭 같은 거 보면 그 왜냐면 베팅 한도가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박이란 거는 국가가 공인하는 도박장만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강원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새만금에도 이제 카지노를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뭐 법안은 발의돼 있고 이제 논쟁이 있는 건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토토, 스포츠 토토, 그다음에 경마, 그것도 국가가 공인하는 도박장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강원에도 마찬가지고 경마로 버리는 돈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새만금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에다 카지노 만들어다는 얘기도 한양의 산업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에 할 게 없으니까 거기다 무슨 쌀 농사 짓겠습니까?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지금 정선군 가면 그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난립니다. 김관영 의원 사퇴가 난리죠. 근데 그게 아마 내년 대선에도 그게 아마 쟁점이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한 사람이에요. 새만금에 카지노 만드는 건. 저는 뭐 새만금이랑 일만 관계도 없지만 국가 전체적인 전략 산업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사실은 침뱉어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는 태양하는 나라인데 거기가 지금 마리나베이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얼마나 끌어가고 있습니까? 산업이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인터넷 도박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산업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가 엄청난데 그런데 인터넷 도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다? 그러면 세금도 안 고치죠. 그렇죠. 거기다 관리도 안 된다. 더 중요한 관리거든요. 관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크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이 또 문제가 뭐냐면 사기를 치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도 또 문제예요. 왜냐면 공정하게 룰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걸 때는 계속 스님 따게 해줘요.
그렇게 하다가 천만 한번 탁 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뭐지 인터넷이 연결이 덜 된 것처럼 잠깐 화면이 움찔하고는 그냥 방금 화면하고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화면 바꿔치기를 하는. 사기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것들 문제. 그리고 요즘 나온 게 아바타 게임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맞다. 뭐냐면 실제 카지노에 카메라가 여러 대 달려 있어가지고 저 대신 예를 들면 제 아바타예요. 그러면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고 전화기 이어폰으로 해외 그러니까 뭐 마카오라든지 필리핀에 저는 인터넷 전화기 귀에 꽂고 이제 노트북으로 이거 그렇게 현장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원 중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관리의 개념이라는 예, 관리. 그러니까 국가가 네. 이제 허가를 내고 라이센스를 준 카지노장에 나서는 그런 일이 네.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행성 산업이란 게 그 규제가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돈이 되는 걸 누구나 압니다. 프로좀 누구나 그걸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도박이나 사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고 또 어떤 그 일반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살기에는 너무 그게 피폐한 어떤 그 멘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빠져들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되는데 왜 나라는 스포츠 토토든 강원랜드든 자기들이 세금 거둘 수 있고 입장료 받는 걸 허가해주면서 딴 거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안 해주면 되잖아 이거. 그게 이제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인간의 본성과 관계되는 건데 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박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네. 없어질까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관리. 내가 하나 얘기. 그러니까 정책은 현실적을 봐야 된다는 거. 종교 국가가 아니니까. 메가더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을 함락시켰잖아. 네. 메가더가 함락을 시킨 다음에 일본 인간들이 기가 막힌 거지. 하락일이 막 궁성에 와서 막 앞에서 그냥 배를 가르는 거야. 그게 뭐 수십만이었었대. 근데 패배주의로 어떻게 겐노가 이거 패할 수 있냐? 천황이 어떻게 하늘의 힘을 이어받은 우리 일본이 말이야. 원자폭탄 2번 맞고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막 할복을 하고 막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메가더가 막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다가 하다가 뭘 끌어들이는 거 아니? 미국 문화를 끌어들이자 해가지고 끌어들인 게 바로 프로야구야. 그리고 영화, 국민 정서. 그냥 막 여러 가지. 지금 뭐 죽었지만 뭐 여기 잘 알던 그런 그 사람 하나가 뭔가 아니 옛날에 50 막 들어오고 뭐 전 정권 들어올 때 국풍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냥 그런 국풍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불안한 감정 같은 걸 갖다가 그런 걸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우라통 터지면 말이지 뭐 그런 걸 풀어주는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히틀러 당시도 말이지 여러 가지로 국민들 그 불평 다스리고 하는 거 등등 해가지고 말이지. 변호사님, 우리나라 20세 이상 도박 중독률은 5.4%, 뉴질랜드 1.3%, 영국 1.4%, 우리나라 한 3배 정도 높대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국은 더 높을 거예요. 중국은 훨씬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중국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다른 나라보다 또 상대적으로 3배 많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게 뭐 저는 뭐 국민성과 관계 있다고 보지는 않는 거고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글쎄 경제적인 문제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젊은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풀 데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가 사실 놀이 문화가 굉장히 좀 맞아요. 굉장히 좀 편협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서양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파티 문화들이 있어서 그 파티라는 게 뭐 퇴폐적인 파티가 아니라도 굉장히 이렇게 자유스럽게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본인의 어떤 발산하고 싶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노는 방법을 배운 노는 적이 문화가 없는.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앉아서 그냥 인터넷한테 도박하고 게임하고 일로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토요일 날 반공이라고 그랬잖아. 반공일 그래서 오전엔 그래도 뭔가 아니 학교 갔다 공부하고 오후엔 놀았잖아. 근데 요즘은 토요일 날은 무조건 일요일 날 다 놀잖아. 네네. 그게 전부 다 왜냐하면 세버스 이른바 말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거든. 그 유대인들에 감사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걔들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은행의 뭐 총집결지라고 하는 맨하탄을 꽉 잡고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토요일 날 노는 거야. 일요일 날 놀고. 그러니까 맨하탄이 다 철실해 보니까 전 세계 은행이 다 놀아버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게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이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양일간 쉬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왔는 거 아니? 레저 문화 지금 말하는 대로 레저 문화에 대한 어떤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연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거라. 근데 우리 한국이 쉬는 문화가 뭔가 이 레저 문화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인터넷 이렇게 빠진데 하나 꼭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도박 중독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게 참 아이들이 이게 한참 우리가 두뇌가 발달할 때 아니야. 네. 한참 우리가 두뇌가 뭔가 집중력을 제거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어떤 농사를 짓는 때인데 여기다 딱 해버리면 이게 기계, 두뇌도 기계 아니라 이게 당장 기계라.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냥 공부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고 이렇게 뭐 했지만 이게 보통 그런데 딱 이렇게 한번 딱 휠이 꽂혀버리면 도파민이 왕성하게 막 분비되고 더 이상 막 자극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거든. 네네. 욕망도 끝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나 이게 엄청나게 두뇌 데미지가 오니까 그게 지금 당장 뭐냐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이런 거 다 같이 친다고. 네, 그래서 스님 이제 청소년들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뭐 어떤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보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국이나 이튼 해로 같은 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그 아이들을 도박이나 이렇게 해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차원보다는 뭔가 사회에 뭔가 어떤 그런 봉사하면서 똑같은 거지. 사회에 뭔가 이바지 내가 당장 내가 누구한테 한 푼을 주잖아, 그지? 한 푼을 주게 되면 한 푼을 줘도 마음이 즐겁다고. 받는 사람도 즐겁지만 왜냐면 우리가 이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 네. 그럼 내가 가야 하는 것만큼 나도 아픈 거야. 내가 상대에 즐거움을 준 거면 나도 즐거운 거야. 공을 튀게 되면 튀어나오는 거니까. 작용 반작용법처럼.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냐면 항상 우리나라 그게 옛날에 이제 뭐뭐한 인사하고 얘기하죠. 그게 정책화된 게 있었어. 김영삼 대통령 때. 뭐냐면 이트나 해로 같은 데 들어가려면 사회봉사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 돼. 사회복지시설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휠체어를 몇 시간 끌어들여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의무화시키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로 사회봉사라거나 이런데 혹은 또 뭐 운동이라거나 뭐 이런 뭔가 그런데 교육을 전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 입시교육이잖아. 그럼 스님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좀 더 오픈해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과 어울릴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힘을 사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나라 정책을 확실히 해줘야 돼. 정확하게. 그걸 확실히 해줘가지고 봉사에 대한 감사, 헌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키부츠. 내가 키부츠에 대한 건데 키부츠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야. 왜냐면 그 기가 막힌 게 있다. 고르바초프 때 소련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우리 IMF나 서프랑 똑같아. 그러면 7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야. 먹고 살기 그러니까 모스크바 대학 교수, 레닌그라드 대학 교수들 막 있잖아, 그지? 이 사람들이 뭐냐면 먹고 살 거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기독교였어. 그 이스라엘 걱정을 한 거야. 다 이스라엘 유대이니까 다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7, 8년, 10년 동안 있을 때가 어디 들어가 있는데 쥐죽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보니까 목공하는 거야. 왜냐? 탈무드에 나오듯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는 거 아니? 공간이 아니야. 목공 가르쳐. 삼띠업종. 이런 건축 같은 거, 이런 일 같은 거. 특수한, 이 다음에 네가 어떤 상황이 돼도 몸을 굴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능을 3가지는 가져야 돼. 그러니까 모스크바 대학 교수가 와서 목공을 하고 있는 거야. 다 들어가서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공부 아니라 학교마다 해서 네. 뭔가 그런데 그거 목공 같은 거 하다 보면 몰입이 되잖아. 집중이 되잖아. 근데 시간을 쏟고 막 그냥 공부해라가 아니라 그런데 뭔가 확실히 해가지고 나라 정책을 뭔가 하니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뭔가 교육을 시킬 때 왜냐? 집중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 그런 건강한 도파민이 아니라 도박으로 나온 도파민 두뇌를 쥐어짜서 나오는 거야. 두뇌 대뇌 변연계가 완전 뭉그러져 버리고 커서 이게 과잉이 돼. 마약과 이 도박 중독이 왜 무서우냐? 두뇌 혈액가 붕괴되고 치매가 있잖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똑같아 다. 네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 건강하게 보상 회로가 다 자극되면서 피계액이 전부 다 자극되면서 그렇게 키워야지. 이걸 한 번에
정말로 여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들어가면 평생 못 끊는다. 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교육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 도박 문제 심각한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앞에서 우리 지광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뭐 덧붙일 말은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더 중요하죠. 가르치는 게 사실 제가 모든 이슈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놀거가 있는데 제가 사실 교육 정책의 청소년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교화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럼 교화한다고 그 아이들이 교화가 될 것이냐,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아이가 학교 폭력 뭐 이런 문제들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도박에 빠지는 그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사실 처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혹시 로또 사십니까? 아주 가끔 사는데 저희 와이프가 죽어도 사지 말래요. 왜냐면은 이게 5개 사잖아요. 5,000원이면 이렇게 5 한 25개인가 숫자가? 아 6개 아닌가요? 6개 보너스까지 30개면은 저는 그 30개 중에서 3개 맞아요. 이렇게 3개 맞으면 본전 찾잖아요. 이렇게 3개 맞는다니까? 근데 그 하나도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 기가 막히게 안 맞습니까 저는? 스님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로또 인간 말이 내 아는 도반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야 로또 해가지고 진짜 희한한 일이다. 로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당첨되는데 나는 로또를 당첨되면 나는 절 짓겠다. 이렇게 소원을 세운 거야. 동대구역에서 그 있을 때 꼬박꼬박 로또를 산 거야. 진짜 당첨됐어. 진짜요? 1등이요? 1등인지 먼저 당첨돼가지고 돈이 크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절진데 보탰다니까. 오 정말요? 그래 기도했다니까. 그런 식. 그럼 올해부터 저도 좀 열심히. 이중훈 자기가 이거 로또에서 내가 당첨되면 부처님 진짜 부처님 절 짓는다고 했는데 진짜 절. 이거 내가 당첨되면 이거 사대게 쓰지 않고 절진데 보태겠어 이랬다는 거야. 그 당첨됐어. 그런 식이 기가 있더라고. 막히네. 그래. 나도 절을 짓는다고 하고 또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롭게 하고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게 이 우주의 뜻이라. 아 이거 뭔가 전기가 쫙 옵니다. 아 진짜로.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인사하시죠. 예, 오늘 뭐 2달 만에 뵙는데 뭐 이 방송 많이 봐주시고. 우리 이제 레귤라 멤버니까. 네, 많이 봐주시고 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매주 일요일 4시 반 채널A 뉴스뱅크를 꼭 좀 시청을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일요일 4시 반. 일요일 4시 반. 네. 채널 A 4시 반 뉴스뱅크. 제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매주 로또 구입하십니까? 1,000원이든 뭐 작게는 5,000원이든 만 원 정도 이렇게 작게 사서 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면서 혹시 당첨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런 희망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 이상으로 과하게 너무 몰입하시면 중독되고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살아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